보시다시피 주제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주제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신문이 그렇듯이 저희 신문에도 발행 일자가 필요했는데요. 땡땡년 8월 15일, 연도는 상관없었지만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참가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물음표에서 한번 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표정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 편지를 쓰는 것, 그리고 요즘 대세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이 모든 게 다 소통에 속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은 과연 무엇일지 저희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저희 팀이 낸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 미래 우리 모습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 달린 것처럼 역사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년 전, 100년 전을 되돌아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결국 역사의 일부이며 과거, 현재, 미래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게 역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를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492년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역사책에나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이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1492년의 콜럼버스가 아니라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공부할 때 1492년의 콜럼버스의 입장에서 과거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은근슬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셔서 그림을 볼 때도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 느낌이 다르고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이 그림을 볼 때 또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역사도 앞에서만 보지 말고 옆에서, 위에서 또는 가끔씩은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본다면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팀은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시절 양 어깨에 힘이 굉장히 잔뜩 들어간 서양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미개한 종족들을 개종해야겠다는 그런 자신 있는 사명감에 충만해서 제국주의를 실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착취당한 이런 참담한 현실의 노예들은 빛나는 서양사 뒤편에 딸려서 나올 뿐 이 내용이 교과서에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는 그래서 조금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고 또는 좀 삐딱한 신문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을 주제로 땡땡년 8월 15일자 신문을 만들어라. 이러한 미션이 총 9개의 참가팀에게 주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연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연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199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딱 정확히 50주년 되는 날을 저희 신문의 발행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걸맞게 저희 신문의 이름은 어제와 오늘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1995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또 21세기 세계가 평화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신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저희 신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처음 기획 특집 기사는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이 1995년의 시각에서 또 21세기의 시각에서 어떻게 재조명될 수 있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흉터인 조선총독부가 철거되었는데요. 저희 팀은 조선총독부 철거가 갖는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또한 기사화해 보았습니다.
사회문화 관련 기사는 당시 논의 단계 중에 있던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기획기사 다음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작성했던 게 다름 아닌 사설인데요. 사설의 내용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되었던 한일협정과 한일국교 정상화가 신문이 발행될 당시인 1995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한국과 일본의 영원한 적수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인 국교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빠질 수 없는 광고로는 당시 최대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을 실었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기사를 잠깐 보실까요? 저희 기획기사의 제목입니다. 전쟁을 통해 바라본 세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쟁은 1945년에 끝났지만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가 변할수록 함께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당시인 1945년에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지도의 국경선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먹어치우는 그러한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했습니다. 1995년에는 과연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나? 또는 일본이 식민지 노예들에게 행한 그런 무자비했던 비인간적이었던 실험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이었나? 또는 전범 일본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이 과거의 오점, 전쟁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당시 신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 것인데요. 이제 전 세계의 가장 큰 목표는 식민지를 넓히고 영토를 넓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오점을 반성하고 21세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관점으로 기사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희 팀이 어떻게 대상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 비결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한 사람이 하나의 기사를 작성했던 다른 팀과는 달리 4명 모두가 특집 기사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이 이어서 쓰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다른 학생이 쓴 기사를 첨삭하면서 또 의견을 공유하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저희 기사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팀이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대회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역사대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적 지식을 요하는 대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청심 ACC 역사대회는 그런 대회가 단순히 그런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친구들과 협동하고 또 어색함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뭔지, 협동이 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제까지 노력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았던 감춰진 역사의 이면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역사대회를 마치고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평면적인 역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배우는 그런 역사는 교과서 위에 쓰여진 아주 평면적이고 2차원적인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민 지배 국가의 노예들은 빛나는 서양사 뒤편에 나오지 절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법은 없죠. 저희 팀이 생각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교과서 속 이러한 편협한 역사에서 2차원적인 역사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더 멀리 다르게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건 왜 그렇지? 또 저건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심 ACC 역사대회는 단순히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고 또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친구들하고 협동하고 처음에 물론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 만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발표하지? 이 친구들랑 마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소통과 협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신 에이시드 역사대회는 역사의 이면뿐 아니라 그렇게 협동하는 법도 알게 해준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짧게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장소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한 대로 말을 못했는데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